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한 주간의 민심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참 많은 분들께서 여론조사에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요. 일단은 저희가 화면이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평가가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추세로 보니까 좀 하락세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원인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는지요? 아주 큰 악재가 있었죠. LH 사태. 아직까지도 이 사태와 관련된 논란과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4개의 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이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전화 면접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에서는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한 40%대 정도가 나올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4개 조사기관이 지난해 7월 이후에 조사를 쭉 실시해온 이후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39%로. 무엇보다 첫 번째는 LH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로 50%대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LH 사태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제 중도층이 좀 이탈을 했고, 그리고 LH 사태는 20대부터 40대까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탄산 세대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또 지지층들이 이 세대가 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 또 상식, 정의,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서 영끌해서 또 빚끌해서 좀 아파트 사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래서 돼 하는 이 부분이 기대감이 또 높았거든요. 더구나 다른 정부와는 좀 차이가 있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봤던 이 젊은 세대들 표도 일부 이탈이 됩니다. 특히 이제 20대 이탈이 많은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울경 지역의 민주당 또 국민의힘 지지도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볼 테고요. 먼저 서울 지역부터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면 민주당의 하락 그리고 국민의힘의 상승이 보이는데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LH 요인이 여기도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른바 동반 현상, 이 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이제 동반 하락하는데 이게 보통 때 같으면은 영차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게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특히 이제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이 별도가 아닌 울산, 경남까지 묶어서 이제 PK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지지율은 뭐냐? 특히 이제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낮으면 상당히 후보들이 또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또 변하기 때문에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이 국민의힘, 이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29%로 5차 범위 내 경쟁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을 보면 5차 범위 밖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김영춘 후보가 열심히 박형준 후보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김영춘 후보로서는 이거 참 난감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 폴폴에서 부산은 가덕도 이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덕도 이슈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가 작동되는 그런 이슈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외부 변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이 부산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앞으로 뭐 지지율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김영춘 후보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또 외부 변수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LCT 특혜 분양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제 특검을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박 후보가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부산 선거엔 또 어느 정도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 간의 검증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돼 있지만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본격 선거전은 이제 다음 주 25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입니다. 보통 예. 이제 후보 등록했으니까 20일부터 선거운동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특히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약한 선거라는 것이 네거티브전이 전개돼요. 그럴 때 이제 후보자 검증이 중요한데 바로 또 박형준 후보도 이게 이 고가 아파트에 살아서 송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 이게 자칫 부산의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쫓아가는 김명춘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 후보자들이 과연 어떤 재산 상황 또는 어떤 부축적 상황, 부를 축적해 왔던 것, 또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때 되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이건 내가 이 가족 구성이 새로 되기 전에 이 처가와 관련된 부인과 관련된 그런 재산 형성 과정에서 LCT 아파트가 마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후보자와 관련된 고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도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단언을 할 수가 없는데 예. 본격 이제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면 아직 단일화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해서 이 부분이 또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가상 대결 구도 결과를 보실 텐데요. 먼저 3자 구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열흘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다자 대결 구도를 하는 경우에는 박영순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보수표가 또 분산될 수밖에 없고 중도 보수표도 또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LH 사태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분들이 보실 때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왜 안철수 후보보다도 오세훈 후보가 더 최근 경쟁력이 더 예. 물이 올랐는지 이걸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LH 사태가 터지면서 보수층이 결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 쪽으로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결집했는데 LH 사태 이러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오차 범위 내에 박영순 후보와 접전을 벌일 정도로 이렇게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이 올라간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에 샤이 보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LH 사태는 선거에 샤이 보수가 뛰쳐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샤이 보수는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 중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샤이 보수. 이전에는 보수 정당의 지지층이었거든요. 예. 이들이 오세훈 쪽으로 가면서 오 후보의 경쟁력이 물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 대결은 어떤지 그 자, 여기서 결과도 저희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럴까요? 이 3자 대결 구도에서 오 후보가 네. 경쟁력이 있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나 혼자 나가도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에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럼 정 안 되면 3자 구도로 가지 뭐 이렇게 이 후보 측에서 생각할 수 의견이 있는. 또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예.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또 오세훈 후보가 각자 출마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거든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투표층이 위기 인식을 하고 결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거의 결과는 3자 구도가 됐을 때 이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이제 투표로 그러니까요. 가는 이제 그 결과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우리가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될 부분은 예. 이 선거는 이 투표의 결과이지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 이 조사 결과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해서 경쟁적 조사를 해야 된다. 네. 박영선 후보와 맞붙어서 누가 이기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집중 결집하면서 안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합도를 물어보면 보수 야권 단일화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좋아요? 이렇게 예. 물어보면 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또 오세훈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적합도를 물어보면
오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단일화 협상이 상당히 삿바 싸움이 치열해지는데 오 후보가 또 유선 10%, 집 전화번호를 10% 포함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왜냐? 집 전화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응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내가 더 유리하겠지. 네. 그러니까 유선 오세훈, 무선 안철수 예. 이렇게 되면서 잘 합의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실무 협상이 이제 결렬된 상황인데 그럼 짧게 야권 단일화 뭐 많은 분들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세요? 이게요. 오늘 우리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조사기관 한 곳에서 1,000명, 자, 두 곳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2,000명인데 예. 이게 적어도 이 조사가 되려면 만 한 8시간, 9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오늘 조사를 못 끝내요.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면은 6시 뭐 경정도 또는 7시 경정도에 합의가 된다? 그럼 너무 늦어지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오늘 실무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야권 단일화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짧게 가상으로 본 양자 대결 결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양자 대결을 했다고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있을 때도 안철수 후보가 일단은 두 후보 모두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거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건 LH 때문인데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무슨 선거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선거라고 해야 되죠? 오서방 선거거든요. 예. 50대에서 누가 표심을 가져가느냐, 예. 또 서쪽 방향에서 누가 표심을 가져가느냐,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영등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표심 자체가 서남권이 어디에 가깝다? 광명 시형이거든요. 이 시 경계를 넘어서면 바로 광명과 시형 LH 사태의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최근 조사 결과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박 후보보다는 높게 나오는 이유인 거죠. 그렇다면요. 저희가 지금 오늘 사실 여론조사에서 LH 이야기가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네. 이 LH 투기 의혹이 그렇다면 이 재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네. 질문을 했더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답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대책이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였죠. 예. 이슈 폴포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LH 사태로 증폭이 돼버린 거죠. 공교롭게 또 이게 터지게 그렇죠. 마련됐군요. 그러다 보니까 82%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50대 서남권도 중요하지만 이게 20대부터 40대까지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면을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하느냐. 단일화가 지금 거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이게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에서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네.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과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이슈 폴포를 청와대하고 각 정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반드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조사와 관련된 발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성, 예. 두 번째로는 투명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합리성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합리성, 구체성, 투명성인데 1차 발표에서 20여 명 그러니까 200명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사태에서 이렇게 작은 숫자가 발표되니까 바로 이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구체성이라는 것은 왜 이런 정도의 숫자밖에 적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차 조사 발표가 시종일관 황골 탈퇴하겠습니다. 해체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선언적이었어요. 좀 더 구체성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정말 진상 규모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발본색은 되겠다. 네. 이 부분이 좀 바로 전달될 수 있게끔 진정성이 있게 바로 이 부분이 좀 강조됐어야 되는데 구체성, 투명성, 또 합리성. 앞으로 조사 발표할 때는 반드시 이슈 폴폴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좀 유념을 해달라는 소장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